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 이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할 안수강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문제로 해서 개강이 지금 2주 연장이 됐고 연기가 됐고 또 그러면서 그 이후에 2주간은 직접 등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하도록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은 대략 1시간당 50분 수업인데 1시간당 25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 가까이는 학생들에게 제가 적절한 짤막한 어떤 과제 하나씩을 던져드릴 겁니다. 그 과제물을 4월 1일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지요. 우선 제 이름은 안수강입니다. 편안할 안자, 물숫자, 이 강강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 있지요. 요거 꼭 기록을 해 놓으시고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강의 계획서 거기에 이 기본 정보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 최종 전공 과목은 이제 역사 신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 오늘 첫 번째로 교과목 개요와 그 다음에 수업 목표, 그 다음에 이 과목의 수업의 내용은 뭡니까? 또 우리가 교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합니까? 수업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자재를 활용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성적을 어떤 식으로 내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쭉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주간 계획 한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 교과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강좌에서는 인권 개념, 인권의 개념을 인프라 밑에 그 기초 속으로 쫙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다. 그 인권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소수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소수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함부로 멸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의 소수자들의 인권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이 과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권 개념을 이 인프라로 해가지고 기독교라든가 또 일반 보편적인 사고와 이해, 그 다음에 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옹호를 해줄까 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탈북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정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기초 속으로 쫙 깔고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살펴볼 소수자 그룹, 참 소수자 하면은 우리가 지금 6가지 제가 5가지 내놨습니다만 이게 다 완전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성적 소수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는 제가 넣어놓지 않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 그 다음에 국제 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 현재 시골 지역은요 이 여성분들이 상당수가 도시로 올라가가지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숫자가 많고 여성들의 숫자는 부족한 청년층에서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노인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서 우리 한국인 여성들하고 결혼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특히 그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입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라는 국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에 탈북자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강의 시간에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탈북자 그러면 실제로 이 북한 분들은 싫어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탈북해 놓으니까 민족을 배신한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새터민, 새롭게 터전을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터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이제 중국 지금 현재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외국인 학생들이 대략 한 16만 2천 명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국 학생들이 45%, 거의 절반이 되는 거지요. 7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정원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 소수자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학자들의 현실성 있는 논문들을 발췌 분석을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바로 이러한 소수인들 또는 소수 집단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교통정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좋구나,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구나, 그것들을 발췌해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제기,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서로 간에 고민을 하면서 그걸 한번 모색을 하는데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자,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는 인권운동의 역사적인 동향을 섭렵하여 이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자. 과거의 역사 인권운동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은요, 정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인권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덮어둬버리고 의의를 찾지 못한다면, 또 그분들이 다 일구지 못하고 참 피를 흘려가면서 그 인권운동을 열심히 전개했는데 그걸 우리가 훌륭한 자산으로 이어받지를 못하고 버리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인권운동의 역사, 여기 밑에 세계 3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영국 청교도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운동을 세 손가락에 꼽습니다. 인권을 아주 옹호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한,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훈을 준 중요한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그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색깔이 검었든 노랗든 하얗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건 재산이 없는 사람이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건 일반 평민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노인도 그렇고 늙은이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영아들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국가,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은 존엄하다, 디그너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요 점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를 수용하여,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백이 민족이다, 또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단일 민족이다, 그 용어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 단일 민족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세계에서도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다문화 가정도 있잖아.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만 단일 민족, 단군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인권의 문제가 돼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그게 동남아 문화건 아메리카 쪽의 문화건 유럽 쪽의 문화이건 아프리카 쪽이건 상관없이 다문화를 수용해서 다수 집단에 대해
친절하고 협동하는 인성을 습득하자. 무시하지 말자. 하나의 단순한 예로요. 옛날에 제가 스리랑카 젊은 여성들 한 19살에서 21, 5 그쯤 무렵입니다. 120명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요, 왼손, 오른손, 왼손, 손 가지고 밥을 먹어요. 밥으로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근데 만일 그거를 보고 그쪽에 특수한 문화인데 그걸 보고서 야, 니네들은 왜 그런 식으로 참 불결하게 먹느냐 그래 버리면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포용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좀 넓게 떠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수자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범죄 집단에도 개입이 되는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차원이든 부정적인 차원이든 다방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우리가 딱 찍어야 되지요. 잘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해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들로 해서 수업 목표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뭔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후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타이틀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최소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 점을 바르게 정립하는 강의 시간이 첫 번째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유산을 우리가 바르게 발굴해야 돼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운동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분들이 다 이루어놓지 못한 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다 이루지 못한다면은 우리 후세대, 우리 후손들이 그걸 또 완전하게 일구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 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세계 운동에 있어서는 우리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영국 청교도, 그 다음에 프랑스 시민, 그리고 미국 독립, 이렇게 세 개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의 유교 문화, 유교 문화 하면은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4대 사상이잖아요. 클 때자 섬길 사자, 작은 것은 큰 것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정해놓은 이치다. 이거를 어그러뜨리게 되면은 하늘에 불순종하는 게 된다. 하늘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 유별이라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는 구별을 해야 된다.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아내지요, 큰 자가 남편이지요. 작은 자인 아내가 큰 자인 하늘과 같은 남편을 섬기는 것, 이런 4대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문제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반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장유유서,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나이 어린 사람이 나중에 드는 것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런 개념 속에서 장유유서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적자는 대접을 받았지만 서자들의 경우에는 벼슬길에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서자는 작은 자요, 적자는 큰 자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처럼 조선의 유교 윤리에 저항을 해서 조선시대 다음에 외정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하고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조선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자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쭉 살펴볼 테인데,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세터민,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이렇게 5개 분야로 크게 주제를 설정을 하고 한 2주 정도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학생들이 개강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마음에 조바심을 갖는 게 그 책을 빨리 구입을 했나, 혹시 절판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못 사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은데 이 과목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아니면은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면은 학습 활동에 자료 공유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게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도를 이렇게 적절하게 봐가면서 다음 주에는 요거 진도 나가니까 요 내용을 미리 올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올려놓고 또 여러분들한테 SMS로 문자를 띄워줄 거예요.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때 다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오픈북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인쇄를 하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한 커트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커트나 하나 둘 4커트 정도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전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책들 사지 마세요. 제가 올려놓은 이 교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PPT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 방법은 먼저 강의식 수업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강의실 안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 견학을 한다거나 실습을 한다거나 무슨 야외 학습을 한다거나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실 안에서 제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 들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 이런 점이 궁금한데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또는 이제 과제물이 이제 기말고사 때 과제물을 하나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전에 프로포저를 제출하셔가지고 3분의 1페이지라든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교수님 저는 이 과제물을 이렇게 작성하려고 이 마음속에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학생 이 점은 참 좋은데 이 점이 조금 빈약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요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과제물을 작성하면 좋은 과제물이 될 수가 있겠지요. 활용 기자재는 빔 프로젝트 컴퓨터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프린트한 그 내용물하고 제가 또 여기에 PPT에 띄우면서 강의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띄워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프린트물도 쳐다보고 또 스크린도 쳐다보고 이래가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평가 방법인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강의를 하면서 보람이 있고 참 그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제가 마음에 좀 아픔이 있는 거는 뭔고 하면은 그래도 다들 열심히 새벽밥 먹고 학교까지 통근버스 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교실에 달려와서 같이 공부를 15주까지 했는데 어떤 학생은 A 플러스를 받고 어떤 학생은 아주 그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그런 게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칙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 입력을 할 때 성적 입력을 할 때 제가 그 A 학점 10명만 주세요 그랬는데 11명을 집어넣잖아요.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칙대로 A 학점은 20 내지 25% 10명 중에 2명 정도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점수는 10명 중에서 6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A 학점, B 학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에서 이거를 계산하는데 아마 한 번 결석을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3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기말고사가 역량 반영 이 부분 요거를 100으로 봤을 때 기말고사가 40점 그 다음에 과제물이 60점 합계하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곱하기 0.8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거가 80%니까. 그래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은 강의 전반에 대해서 학생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를 잘했느냐 그거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서답형이라 해가지고 단답형, 완결형, 논술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완결형과 논술형을 요구합니다. 완결형이나 단답형의 경우에는 답이 좀 짤막해요. 완결형은 짧기는 하지만 뭡니까? 그 문장의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완결형이고, 논술형은 완결형이나 서답형은 답이 있어요. 근데 논술형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내면은 학생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그 문제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충분하게 표출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점수 비율을 많이 두지요, 제가. 그렇게 해서 출석 20%, 시험하고 과제물 합해 가지고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올려놓게 되는 그 교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를 6커트나 4커트 정도로 배열을 잘해가지고 페이지 분량을 줄이면 되거든요. 프린트를 하세요. 그걸 꼭 지참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설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깨알같이 다 적어 놓으시고, 또 다른 학생들이 질문한 거, 또 답변한 거, 그런 토론한 거 있으면 다 적어 놓으시고 그걸 시험 시간에 펼쳐놓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 그 교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자들, 어느 책이라도 다 가지고 와서 펼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고 하면은 절대로 핸드폰 또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허용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엉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절대 보지 마시고 그 안에다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보십시오. 이 교환. 그랬더니 그거를 어기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완전히 차단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아날로그 방식이지요. 종이 페이퍼나 책 종류 이런 것만 보도록 제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업하고 기말 시험을 한 번 치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주 동안은 조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과제물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그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2003년부터 백석대학교에서 꾸준히 강의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내용들 우리 학생들이 요즘만 잘 지켜줬으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리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가 한 일요일쯤에는 늦어도 올리니까 수요일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월, 화 최소한 3일 이상 그 여유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결 관계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김영란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몇 해 전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더운 날씨인데 땀까지 막 흘리고 양복도 젖고 그러니까 한스러워 보이잖아요. 아이고 교수님 요거 한 잔 드세요 하면서 물컵 하나 가져오거나 또는 600원, 700원 하는 거 캔 그 음료수 같은 거 있지요. 또 2, 300원 하는 커피 있잖아요. 뽑아들고 주거든요. 그러면 참 감사하게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된 다음부터는 일체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자칫 뇌물죄에 걸려들 우려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의 마음만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커피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거 대접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주 급한 전화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고개를 끄덕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예의 범죄를 제가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진동이나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강의 종료 전에는 퇴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마지막 시간 부분에 학생들이 지쳐가지고 좀 일찍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리가 조금 비면은
벌써 교수님 육안에 들어옵니다. 10%만 자리를 비우면은 뭔가 다르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종이 출석부를 꺼내가지고 다시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출결을 다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출석에 관련해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4번 결석을 하면은 자동 F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 3번 하면은 결석 1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 결석이 되면 15주 가운데 4번 결석이 되면은 자동으로 출석 F 학점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수를 하시든지 그 과목을 포기하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출결 문제는 그 본 강의실에서 바로 그날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즉각 이 진단서라든가 또 통원 치료 증명서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직계가족 사망이라든가 또 징병검사,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비군 및 인방위 훈련,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 당일 진료, 또 교무처장 승인, 이런 몇 가지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하는데 시간이 막 지연이 돼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아이고 지각하게 생겼구나, 이 감점을 받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학교에 도착하면서 기사분께 꼭 말씀을 드리세요. 오늘 제가 몇 시부터 수업인데 이 차가 늦게 가는 바람에 좀 지각을 하게 생겼습니다. 사유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 바뀌었을 겁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또 전철 타고 오시다가 전철이 지연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무실에 들어가셔서 역시 증서를 요구하면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끊어줄 겁니다. 그걸 지참하고 오시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쭉 이런 15주에 걸쳐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보 시스템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과제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대략 한 25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 30분 가까이는 이 과제물로 제가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30분 정도로 안배하셔서 나중에 하지 그러지 말고요. 자꾸 밀리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의 기말 보고서는 학생 임의로 소수 집단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다문화 가정을 할 거야, 나는 세터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과제입니다.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실천을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중간고사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할 기회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이 관심을 갖는 소수 집단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왜 내가 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단의 어떤 점을 내가 좀 알고 싶은가, 아주 거칠게라도 괜찮아요. 아직 공부 시작 안 했으니까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는데 A4 용지 3분의 1페이지, 아주 적습니다. 분량이 이 반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얼굴을 대면하는 4월 1일 수요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체킹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제물을 안 낸 것이 확인이 되면은 출석을 결석으로 하고 성적도 마이너스 1점 정도 감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요. 감사합니다.